유동성은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10%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터질 수 있는 암세포 같은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유동성, 거래대금이 모든 것을 씹어먹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살아있고 현재 시장의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개판이다 싶을 만큼 무너지는 게 아닌 이상은 자꾸 시장에 새로운 돈이 유입이 될 것이며 돈도 꾸준히 돌아줄 것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최소 13조 원, 10조 원만 넘어도 대단한 것인데 지금은 최소 13조 원 정도의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13조 원이라는 거래대금, 아무리 떨어져봤자 10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망했다, 끝이다, 최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거래대금이 갑자기 뚝 끊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10조 원 이상을 단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이 뜻은 그전까지는 기회가 열린 시장이란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벌어도 계속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꼭 1억을 벌고 싶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은 당연히 그 순간에는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그 성취감,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빠르면 하루, 늦어도 며칠 지나면은 금세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 지금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는 거의 다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인 바이오주들까지 다 꺼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 유동성이 줄지 않으니까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제2의 대장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의 일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전에 3개월 연속 상승했든 말든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런 기회들이 탐욕을 부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만큼 기회가 없지만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은 아무거나 할 수도 없고, 또 아무거나 무작정 고점에 들어갔다가 꽤나 고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3가지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오의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돈이 2차 전지에서 잠시 쉰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급등주, 시장의 돈은 지금 급등주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도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거래대금과 함께 아주 빠르게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상따를 하려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한 번 풀리는 시점이 있었는데, 한 번 풀렸다가 한 5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상한가를 한 번 만 다음에 잔량이 한 번 빠지면서 또 풀리는 액션을 취할 때 수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든다면 저도 상한가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잠겨가지고 이 수량이 풀리지 않고 지금 50만 주까지 늘어나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따엔 실패했고, 그리고 최근에 말했던 3,000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은 아니지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잘 나가게 된다면 2차 전지처럼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는, 아니다, 2달은 너무 길고 그냥 한 달 이내 정도의 상승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카드가 있다면 바이오의 단기 상승, 대신에 지금 제가 말하는 오늘 시점이 바이오가 첫 상승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바이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첫 상승이 아니며 그저 자리가 좋은 것들을 적당히 빼먹는 정도,
그 정도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2차전지 다른 대장주들의 순환. 사실 오늘 영상 끝나거나 아니면 주말 동안 제가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가 잠시 쉬어가면서 뭐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으면 이제 수직으로 급락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올라가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의 무지성 매수가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카드는 에코프로의 휴식과 함께 2차전지 다른 대장주의 순환. 대장주란 그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규모도 좀 비슷하게 에코프로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 두 종목에서 시선이 집중돼서, 그동안 에코프로가 달렸다면 이제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개가 주도를 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며, 이 그림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과 함께 코스닥이 멀쩡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가 이미 충격은 단기적으로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을 급등시키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두 번째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다 해먹고 거래량이 끊기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거래량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추세가 멀쩡하면은 어차피 기다리다 보면 다시 신고가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황금선 아래에서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진 특별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 하나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좀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휴식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기간이 지나고 나서 좀 주가가 진정되고, 중간에 황금선 밑으로 잠깐 뺀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 상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끊기면서 황금선을 깨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금선을 다시 회복할 때, 저는 에코프로의 이 타이밍을 신용잔고를 23조 이상으로 만들면서 에코프로의 다시 신고가를 찍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 저는 놓친 종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고, 그 휴식이 안전하다면 아무리 마음속에서 지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뒤에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한 말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 종목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겠다 했다가 휴식을 취하니까 다시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충분한 휴식 뒤에 에코프로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시장이 멀쩡하다면은 그때는 신용잔고가 20조 원, 21조 원, 22조 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가 나오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카드가 있다면 1번은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냥 중간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던 케어젠이나 삼천당 제약 이미 신고가 돌파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상태인데, 이미 여러 개 나온 상태에서 이걸 고점에 따라가서 또 적당히 먹는다? 이건 단타로서도 난이도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시장에서 돌파 매매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리 자체가 최근에 고점이 32만 2천원, 이 32만 2천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저도 2천원에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은 원래 관심 종목에도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처음부터 올렸기 때문에 이거 돌파할 때 따라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 했지만,
이 쌓여있는 만주 매물을 프로그램이 한 방에 쓸어 담는 바람에 여기서 잡지 못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고 그 뒤에도 깨버리는 것을 반복하길래 아, 요즘에 아무리 고점이라 하더라도 지지가 없으니까 조심하다 생각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자리를 깨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시세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원래 중요한 자리는 그 전에 27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 좀 오래된 자리, 고점 27만원. 처음 제대로 반응이 나왔을 때 이게 27만원이었고 좀 어렵게 간 게 27만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좀 무너지고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좀 빠르고 부지런했다면 3월 31일에 종가를 27만원 이상에서 올려놓을 때 눈치를 챘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27만원을 넘어가지고 벌써 20%가 아무렇지 않게 잡주도 아닌데 20%가 너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 붙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대장이 에코프로 BM인데 포스코 퓨처엠 역시 이 프로그램이 먹을 자리가 보여가지고 오늘처럼 크게 올렸고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프로그램이 쓸어 담고 있는데 이걸 신고가 돌파를 먹는 방법은 포스코 퓨처엠처럼 날 잡아가지고 올리는 날 평소 같으면은 하루에 2%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오를 때 말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움직일 때 1, 2%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0만원 돌파하면서 프로그램이 상위에 잡혀 있다. 그리고 전날 대비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전날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그날의 눈치를 채고 최고점을 뚫어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최고점 근처까지 근접을 할 때 한 30만원 정도까지 그런 분위기로 근접을 할 때 따라간다면 그날은 신고가를 쉽게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할 수가 있고 상승하는 그날이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은 무작정 잡을 순 없습니다. 아무래도 휴식 기간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코 퓨처엠 같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오늘의 포스코 퓨처엠 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럼 신고가 돌파를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에코프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날뛴다. 좀 특이한 날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난이도는 확실하게 쉽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할 때 한 이쯤 분류해가지고 바로 반응이 나와가지고 신고가까지 다이렉트로 갔는데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서 상승하려는 액션을 취한다. 게다가 그날의 프로그램까지 대량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쉰 만큼 주가는 하루에 10%, 20% 아무렇지 않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난이도가 어려운 바이오는 어차피 하이리스크가 기본이니까 대응에 자신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난이도 보통부터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탐욕스러운 시장이지만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 고점에서 잘못 물려버리거나 타점이 좋지가 않다면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남들은 다 수익 보는데 나만 손실이라 생각을 하면서 멘탈에 충격을 받을 수 있기에 무작정 지금은 수익만 쫓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계획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기다리면 결국에 돈이 벌린다는 걸 안다면 지금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특이사항이 관찰되게 된다면 언제라도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